절대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일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개미들이 국장 욕을 하네. 욕할 때는 매수 타이밍이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물려도 미국에 물려라.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 원칙은요, 지금 한국 주식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기업 2류, 3류 맞는데요. 근데 넷킷 바운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왜냐면 싸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요즘 한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망해버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정말 싹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분석해보는 거죠. 나라가 꽤 혼란스럽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좀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정치 상황도 좀 이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12월 29일 일요일날 찍고 있고요. 주요 산업도 중국에 뺏기고 있고, 출산율도 반내림하면 0명은 농담이지만 0.7을 반내림하면 0이 되지는 않겠지, 반올림해야겠지.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 망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정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에 한국 주식이 망하는가, 이건 또 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정치적 상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지금 탄핵 프로세스 그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정치적 색깔 없이 현실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몇 개월 전만 해도 탄핵 이슈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잖아. 그리고 지금 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은 그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파벌과 의회 파벌을 구분해가지고 한번 연 단위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밥 먹듯이 정당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국힘 같은 경우 옛날에 새누리당이었고, 그전에는 한나라당이었고, 그전에는 깽깽이당, 몰라. 어쨌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불어에다가 그냥 민주당에다가 신민주당, 몰라. 그럼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국힘 파벌, 한마디로 이제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주, 부류,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다 이제 보수 쪽이 잡고 있었죠. 93년부터 97년까지. 보면은 처음 2년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이 비실거리다 시작하다가 IMF를 때려 맞았습니다. 이랬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에서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왔죠. 98, 99 강력히 반등. 근데 2000년에 이제 나스닥 버블 깨지면서 얻어맞았다가 2001년에 크게 반등, 2002년에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놀랍게도 5년 내내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이게 대박 아니야? 5년 내내 코스피가 올랐대. 2003년부터 7년까지. 나도 살짝 까먹고 있었는데 놀랐습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오셨는데, 오자마자 금융위기, 해가지고 얻어맞고, 2009년, 10년에 그거를 이제 리커버 했죠. 리커버 하다가 11년에 살짝 좀 얻어맞다가, 12년 리커버.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번 것 같네요. 조금. 이때는 많이 벌었고요. 하고, 이때는,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셨는데, 이분도 4년 만에 탄핵을 당했죠. 근데 4년 동안 놀랍게도 장이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변동성이 제일 적었네. 아무도 관심 없어서 주식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17년 첫 해 강력했고 2년차 좀 떨어졌다가 그 후에는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이때는 좋았어. 이때는 그냥 사이드웨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셔가지고 첫 해 얻어맞고, 두 번째 조금 반등 하나 싶더니만 세 번째 해 또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파벌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2년 동안에요. 보니까 이제 민주 이제 부류 쪽이 이제 16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국힘 부류에서 16년 딱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뺐어요, 제가. 자,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하면요, 한국 주시장이 오릅니다. 그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국회는 평균 수익이 16%고, 민주당 대통령, 국힘 국회가 23%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이 대통령을 하면은 주시장이 안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이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분석하면서 이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한국 주식은 민주 파벌이 집권할 때만 오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 일단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25년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높아 보입니다. 저는 정치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면요, 그 국가 부채 증가율이 확실히 더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국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제 국가 부채 증가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돈을 푸니까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통화 정책을 보면은 민주당과 국힘이랑
원화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어쨌든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걸 시장에 푸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제가 얼추 알기로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도 많이 오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멤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주식이 오릅니다. 오호, 그런 거지. 부동산도 오릅니다. 오호, 그렇죠. 자, 참고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어떤 나라가 개도국일 때는요,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경제를 이끄는 것이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이거를 소위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일본이 가장 먼저 했고, 한국도 했고, 대만도 했고, 홍콩도 했고, 싱가포르도 했고, 중국도 했고, 베트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정말 그지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선진국이 됐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 근데 이거는 선진국의 모델 답안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그 답안을 베껴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깔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공장 짓고 뭐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 써가지고 그런 뭐 제조업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술 쪽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탠다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후진국들은요, 이 선진국의 방법을 베끼면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끝났어 지금. 왜냐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이고 반도체 최첨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최대한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이제 인프라를 잘 깔아주고 교육 같은 걸 유지를 하고 법치 국가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저는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두 당 모두 어떻게 더 경제 개입을 할까? 어떻게 기업의 빨대를 꼽아가지고 얘들 고문시켜가지고 괴롭힐까? 얘들 소리 지르면 즐겁잖아. 기업이 소리 지르, 재밌다, 제가 아픈가 봐. 좀 더 팔 비틀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그 정치라는 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괴롭힐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GPT에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전과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 뭐 국회의원 뭐 이 중에선 150건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명이래. 33%.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이 많았네. 건설업법, 건축법 위반 이런 것도 좀 많네. 선거 범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훌륭하신 분은 이제 땡땡 의원이 계신데 이분은 건축법 위반 2건과 음주운전 2건 등 4건의 전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훌륭한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법치국가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둘 다 싫어. 이쪽도 싫고 이쪽도 싫습니다. 다 싫어. 다 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가 있지. 이제 1,500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X가 된 거야. 깽깽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율이 급증했을 때 한국 주식은 어땠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거든요. 최근 석 달 동안에 원화가 13%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IMF 때 97년에 이때 보면요, 그 한 달 동안에 원화가 911원에서 1,140원까지 갔어. 그래서 아마도 이때부터는 이제 방어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보였고요. 또 순식간에 이게 1952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원화 차트였어요. 그 다음에 2000년 말에 닷컴 버블 붕괴 때문에 그런지 이거 그때도 한 달 반 만에 1135원이 1274원이 되었고 나중에 1370원까지 간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한 달 만에 1010원이 1150원이 되더니만 아마도 지금과 상승률이 비슷한 거예요. 15% 이렇게 쫙 오른 거. 그 다음에 1571까지 갔습니다. 1571까지 갔어요 여기. 그리고 2010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리스 위기 이런 것 때문인데 이때도 한 달 만에 1100이 1250원까지 갔는데 이때는 근데 이때가 거의 피크였고 그 후에는 다시 원화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한 달 동안 급증했지만 그 후에 잡았어요. 이때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때도 두 달 만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원화가 1150에서 1290까지 확 올랐는데 이때도 그 후에 곧바로 잡혔습니다. 원화가. 그리고 22년 킹달러 이때도 22년 8월부터 9월까지 1,300원이 1,430원이 되었고 이 전에도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잡혔어요. 그래서 6번 사태에 한국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봤거든요. 결론은 not so bad이었습니다. 이 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이제 내가 보기에 이제 한 15% 정도 올랐다. 심상치 않았다 하는 그 이벤트를 비교해서 이제 한 달 전, 석 달 전에 한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할 때는요,
한국 주식이 거의 예외 없이 늘 빠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랬잖아. 요번에도 그 최근 석 달 동안에 원화가 급락하고 달러가 오르면서 한국 주식이 비실됐죠. 그죠? 비실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벤트, 이제 15% 올랐네 하는 그 이벤트 후의 주식 수익률을 보면은 뭐 그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은 나쁘지 않고요. 보면은 봐봐, 이게 이때 IMF 때는 이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한 달 동안 또 미친 듯이 이제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빠졌는데 그 후에는 다시 주식시장이 컴백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01년 같은 경우에도 15% 이벤트가 있는 후에 넉 달 동안 계속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다 그 다음에 다시 환율이 잡혔거든요. 그 후에는 주식시장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 그 이상 현상이 잡혔고 그 환율을 잡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주식이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어요. 2010년, 20년, 22년에는 그 고환율을 곧바로 잡았거든요. 곧바로 잡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식시장이 확 오르기 시작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무엇이냐? 자, 환율이 지금 확 오르는데 그게 잡히면은 그것과 동시에 거의 한국 시장이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해결하는 그 순간부터 주식이 상승합니다. 그 환율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 주식이 예외 없이 그때부터 상승을 했고요. 환율 문제 해결 못하면은 해결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 이제 몇 달 후에 해결했잖아. 이때부터 주식이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환율 문제는 언젠가는 늘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환율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가 싸지고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비싸진다라는 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Oh yeah, I want to go to Seoul. Seoul K-pop. Yo man, I want to go there. 하는데 Oh man, last year hotel $100, now $70. Oh, let's go. So great. Seoul $70. Let's g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온다고 이렇게. 왜냐면 환율이 싸지면은 호텔값 싸지고 밥 먹는 거 싸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한국 코리안 텔레비전 저기 컴퓨터 뭐 세미컨덕터 이런 것도 잘 팔리겠죠.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반대로 수입은 감소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콜라 하나 수입하는데 뭐야 이게 아니 지난번에 1,500인데 왜 1,800원이야?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바르셀로나 가는데 졸라 비싸네. 아니 그 200유로가 그 옛날에는 저기 25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넘네. 아이씨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높으면요 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 줄어들고 국내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도 이제 많이 이용하고 이제 해외 서비스는 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화가 들어오고 원화가 강화되고 환율이 하락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언제 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상 기온 그러니까 특별 이벤트가 빵 있는 후에는 6개월 내에 보통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렇죠? 6개월 내로 보통 이렇게 빵 이벤트가 온 후에 6개월 내로는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원화 환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우리는 과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올해는 홀수해입니다. 그냥 홀수의 마법을 믿으세요. 이건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짝수의 코스피 그지 같다. 홀수의 와 너무 좋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짝수에는 개거지 같다. 생지옥이다. 홀수에 좋습니다. 네,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도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 나름대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투자의 원칙은 이런 거죠. 절대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일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개미들이 국장 욕을 하네. 욕할 때는 매수 타이밍이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마라. 뜨끔 나 이런 생각 했는데. 물려도 미국엔 물려라.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 원칙을 이렇게 밝혔죠. 돈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규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공감하는 원칙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금 PBR이 0.84라는 거죠. 지금 0.84. 그래서 이 원칙은요, 지금 한국 주식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 기업 2류, 3류 맞는데요. 근데 넷킷 바운스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왜냐면 싸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아무 기대도 없거든요. 한국 기업에. 아무 기대가 없어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이 2,000개 기업들이 다 못할 일은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이제 야근도 하고 출근도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돈을 벌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포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가격이 의외로 빵 뛸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보통 한국 시장이 PBR이 0.8에서 1.3 언저리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 이게 0.8에서 1.3 되면은요.
가격이 50% 이상 오른다라는 건데 1.3도 솔직히 비싼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 이 0.8에서 1.3을 가는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50%빵 뛰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사고 기대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트럼프 혼자 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관세가 어떻게 나고 미중 전쟁이 어쩌고 깽깽깽 아 힘들어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정권을 잡을 거라는 거는 당시 한국에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미국에서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가가 좀 비실거렸는데 그 다음에 2017년에 한국 주식이 오히려 2000에서 2600까지 30% 정도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한국 주식이 못 오를까? 그거는 역사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 팩터가 4개 있었고요. 부정 팩터는 당연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부정 팩터는 찾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나는 오른다 입장이거든요. 한국 주식이 오른다 입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주식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 뭐 산업 경쟁성 상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고요. 그게 뭐 25년 주가 지수를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이 문제는 솔직히 5년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출산율 문제 이것도 벌써 10년 전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25년 주식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그 출산율 말이야 그 AI 시대 오는데 인간이 뭐 어디가 필요해? 그러니까 출산율 낮은 게 오히려 위너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하가 둔화가 된다. 뭐 한국도 뭐 경기 부양이 뭐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 내수가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당연히 예측 불가한 블랙스원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망할까? 네,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이게 25년 주식 투자 중요한 내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즘 제 근처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자본가들 이 MZ 놈들 일 안 한다. 이 X 같은 놈들 정말 이렇게 그 꿈도 없고 말이야 이 눈 퀭이 풀려가지고 이 망할 놈들 그리고 걸린다 요즘 빽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딴 나라 똑같거든 사실. 근데 아니 왜 한국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일 안 하고 이제 넙죽 손을 내버리고 돈 줘 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유럽 애들 50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미국에도 그러고 있고 다 놀아. 기본적으로 누가 요즘 일을 합니까? 그쵸? 다 똑같거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규제 이것도 모든 나라가 다 심해지고 있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 상실. 근데 솔직히 미국과 중국 빼고는 좀 훌륭한 기술이 있는 나라가 사실 없어요. 일본도 없고 유럽도 없고 한국도 없고 다 없어. 근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기술을 베끼면서 중국 상품 이런 걸 규제 같은 걸 대충 막으면서 얍삽하게 대충 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그 미국 기술을 갖다 쓰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가 중국 기술을 좀 빼먹어야 돼요. 이제 걔네들이 20년 30년 동안 한국 기술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형부 좋고 매부 좋게 이제 우리가 가서 걔네들 거를 좀 이제 가져와야 돼.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20, 30년 동안 뺏겼으니까 우리도 뺏어 와야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출산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플러스 영생 시대에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신의 한 수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314번 영상에서 레이 달리오가 24개 국가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그 이제 레이 달리오 자료를 믿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레이 달리오는 2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소한 뭐 중간 정도 또는 그거보다 살짝 위 이 정도로 봐주고 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못마땅하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딴 나라는 뭐 잘하는 게 있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요약 한국 주식 오를 근거가 꽤 있고요. 민주당 집권 시 주식시장이 유리하다. 환율 급등 자체는 엄청 심각하지 않다. 바로 다시 내리는 그 시점부터 한국 주식은 보통 오르더라. 근데 언젠가는 무조건 환율이 내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홀수해가 굉장히 주식이 좋고 지금 PBR을 보면은 아무도 한국 시장에 아무 기대도 없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놀면서 손 내미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 하시는 분들은 힘을 좀 얻으셨을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왜냐면은 나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고 싶거든요. 한국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충 팩트를 정리해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계속 일단 투자를 할 거고요. 최소한 4월 말까지는. 예, 그 후에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홀수에는 5월, 10월도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5월, 10월 아마 비중을 0으로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장 하셨으면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리고 당신들 국장 친구들한테 이 영상 전파하면서 다 구독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